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런 사각펄스파가 회로에 입력이 될 때 나오는 출력 파형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합은 얼마냐 이런 문제인데, 자, 이게 이제 회로가 뭡니까? 다이오드 클램프 회로죠. 다이오드 클램프 회로입니다. 클램프 회로.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죠. 그죠? 이렇게 또 바이어스가 있죠. 그럼 요거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캐패시터에는 충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로 최대 VM까지 충전되니까 이거는 5V가 충전이 됩니다. 5V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고 캐패시터 충전된 것도 이렇게 5V 해가지고 같은 방향이죠. 이 전류 방향하고 이 전류 방향이 같게 되겠죠. 그러면 다이오드는 오프가 되고 이것은 이제 전류가 출력적으로 다 흐르게 되면서 이것이 Vout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요 그림은 여기서는 이제 5V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5V가 충전이 됐지 않습니까? 요거는 쉽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를 5V만큼 덜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0이 되겠죠. 0이 되고 여기는 10V가 되고 0이 되고 10V가 되고 0이 되고 10V가 되고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캐패시터 요거에 의해서 클램프라는 것은 요걸 풀업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5V 이거는 10이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5는 여기 5만큼 더해져서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0, 10, 0, 10으로 이렇게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또 계산 안 한 게 있죠. 아까 고려 안 한 거 뭐가 있죠? 자, 이게 있습니다. 3V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3V하고 요 Vout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에다가 3V만큼 3V가 플러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V만큼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V, 0이 3V가 되고 여기는 13V가 됩니다. 10은 13V가 돼서 3하고 13하고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3V가 되고 최대값은 13V가 되죠. 그럼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16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이오드 클램프는 캐패시터 충전 기능만 잘 해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번 회로입니다. 2번 문제인데 이것도 출력 전압의 Vout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몇 볼트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순방향 전압은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0.7이고 내부 저항은 무시한다 했고 교류 주파수는 뭐 아주 높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호 보면은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AC 전원이고 이거는 DC 전원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가는 길목에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캐패시터의 이제 성능을 기능을 물어보는데 캐패시터는 DC는 통과를 못 합니다. AC는 여기서 교류 주파수가 매우 높다고 했을 때는 AC 입장에서는 이거의 인덕턴스가 2πfC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캐패시터도 크고 주파수가 아주 높으면은 요거의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죠. 그죠? 교류에 대해서는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류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이 쇼트로 보이고 직류에 대해서는 오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이제 등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거 직류는 통과 못하니까 요거는 회로가 없는 거죠. 요것도 이제 직류에 대해서는 캐패시터가 전류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교류에 대해서는 요게 임피던스가 낮아지니까 쇼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등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캐패시터는 없어지고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DC가 없어졌죠. 그죠? 여기 3V, RS가 10kΩ,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여기에 이제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이게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되면서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 0.7V가 걸리겠죠.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여기 Vout은 0.7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여기 보면은 요리 흐르겠죠. 다이오드가 오프되면서 바로 다 걸리겠죠. Vout은 결국 마이너스 3V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출력 파형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플러스 주기 동안에는 0.7V가 나오고 마이너스 3V가 나오고 0.7V 마이너스 3V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V 0.7V 최대값은 0.7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V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런 정연파, 글자가 잘못됐네요. 정연파 입력이 회로에 입력될 때 출력 Vou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저번 1번도 그런 문제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러면 두 개를 다 구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게 요즘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요거의 출력 파형은 그냥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자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이렇게 플러스 반주기 동안 요거는 순방향이 돼 가지고 0.7이 될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제너가 다 걸리니까 요거는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여기에 5.8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5.8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는 5.8V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렇게 흐르겠죠.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는 그러면은 요거는 순방향이 돼서 이거는 0.7V가 될 거고 요거는 3V가 다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마이너스 3.7V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5.8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3.7이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은 플러스 2.1V가 되겠죠. 5.8하고 5.8 빼기 마이너스 3.7 하면은 2.1V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FET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FET하고 BJT하고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비교하는 거 저는 5개만 올렸는데 한 10개 정도 됩니다. 정리해서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BJT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입력 게이트 전류로 드레인 출력 제어한다. 전류 제어가 아니죠. 전압 제어죠. 그죠? BJT는 전류 제어고 FET는 전압 제어입니다. 이래서 틀렸습니다. BJT보다 잡음이 적고 온도에 강하다. 맞습니다. BJT보다 동작 속도가 고속이다. 아니죠. BJT가 더 고속이죠. 그죠? BJT가 고속입니다. 그 다음에 옵셋 전압이 없으므로 BJT는 0.7V라는 옵셋 전압이 있는데 요거는 FET는 옵셋 전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 할 때
초프로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가, 다, 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입력 파형이 회로에 입력될 때 저항 RL에 흐르는 직류 출력 전류 IDC와 P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0.7V가 없다는 거고 0.7V 바이어스 전압이 없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도 없다는 겁니다. 내부 저항도 0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0.7V가 아니고 0V입니다. 그죠? 요거를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내부적으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피크가 25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5파이로 진동을 합니다. 그럼 1대2로 되어 있네요. 그죠? 1대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2차 측에 여기 사이는 50 되겠죠. 2배가 되니까 50파이 마이너스 50파이로 진동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중간 탭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열이 되면은 여기가 절반이 다시 50파이가 다시 나눠져서 25파이에서 요것도 25파이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회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파 정육인데 중간 탭 전파 정육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 탭에서 VDC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파이분의 2 VM이죠. 그럼 파이분의 2 VM이 얼마입니까? VM이 25파이죠. 여기에 25파이기 때문에 파이분의 25파이니까 50파이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50V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DC는 IDC는 RL분의 VDC가 되겠죠.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IDC는 그러면 이게 10kΩ이 될 거고 50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5mA가 됩니다.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5m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IV는 전파 정류, 중간 탭 전파 정류에서 PIV는 2VM이죠. 2VM이 돼가지고 이거는 50파이가 될 겁니다. 50파이를 3.14 대입하면은 157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입력 파형이 5V, 마이너스 5V 사인파가 이렇게 회로에 입력될 때, 자, 회로를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2배 전압 회로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2배 전압이면은 이것을 이제 빨리 풀게 되면은 출력은 2VM이 이게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이오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4V 해주면은 8.6V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6V라는 걸 답을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빨리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원리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이렇게 다이오드를 통해서 되겠죠. D2는 오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D1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5V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0.7이니까 이거는 4.3V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위로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루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충전은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피크가 얼마냐 이거죠. 피크가 여기 5에다가 여기 4.3이 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9.3이죠. 여기에 9.3V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0.7이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럼 0.7 빼면은 8.6이죠. 8.6V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충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Vout하고 요거하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8.6V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TR에 컬렉터 차단 전류인 ICO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10마이에서 150 마이크로 이렇게 증가되었을 때 콜렉터 전류가 여기에서 이만큼 변했다. 안정도 계수죠. 안정계수. 안정계수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안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온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 요소에 뭐가 변하냐면은 델타 ICO 여기 말하는 콜렉트 차단 전류인 ICO가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VBE가 베이스하고 에미터 보통 0.7V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또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또 뭐가 변하냐면 베타 있죠. 베타 우리 전류 이등 말하는 베타 이 세 가지가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계수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델타 ICO에 따라서 뭐가 변하느냐 하면은 IC가 변합니다. 그래서 또 델타 VBE에 따라서 IC가 변하는 그 다음에 델타 베타에 변하는 것에 따라서 IC의 변화량을 각각 이것을 안정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거죠. 다른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이상적일 때는 1위일 때 가장 안정계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대입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답은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 난이도가 조금 상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이미터 저항 RE와 이미터 내부 저항이죠. 전압 이득을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자, 이게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BJT에서 전압 이득 AV는 뭐죠? 마이너스 코먼 에미터니까 마이너스 RE분의 RC 프라임이죠. 또 여기 이제 에미터 저항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RE에다가 플러스 그 RE 저항에다가 RC 프라임. 요 RC 프라임이라는 것은 콜렉터에 붙어 있는 모든 저항을 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는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 문제에서는 RE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 문제에서는 요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RE 공식은 IE분의 에미터 전류분의 25mV 어떤 책에는 26mV 하는데 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RE를 알면은 여기다가 AV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IE를 구해야 RE가 나올 거고 RE를 알면은 이것이 구해질 겁니다. 그럼 한번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요 전압을 우리가 전압 분배 바이어스에서 요 전압을 우리가 V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VB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회로가 있으면은 요 전압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VB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압은 자, 이 전압은 요 10V가 여기하고 여기 나눠져서 걸리겠죠. 그죠? 그럼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10V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R1하고 R2분의 R2가 되겠죠. 그러면은 8.3kg 분의 1.7kg 분의 1.7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게 10이 되고 분모가 10이죠. 그러면 요거 약분이 1이 되고 해서 남는 것은 1.7V가 됩니다. VB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VB니까 요 루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키르요프 법칙에서 VB는 VBE 요게 VB입니다. 그죠? VBE 플러스 IE RE1 플러스 RE2가 되겠죠. RE1, RE2. 그럼 IE는 얼마가 됩니까? IE는
요거를 이제 대입하면은 요게 얼마입니까? R21이 180, 820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1000이 되죠. 분모는 1000분의 I, 요거 빼기 요거죠. VB 빼기 VB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0오음분의 VB가 아까 구한 게 1.7이죠. 1.7V 빼기 VB는 0.7V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1mA가 됩니다. IE는 1mA. 그럼 RE는 얼마입니까? IE분의 25mV죠. 그럼 1mA 분의 25mV죠. 그죠? 그럼 요거는 내부저항은 25ohm이 됩니다. 25ohm이. 그러면은 자, RE는 여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RE는 25ohm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지우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압 이득은 AV는 아까 공식에서 RE에다가 프라임. 요거 이제 교류 이득할 때는 요것은 바이패스 캐패시터에서 요거는 무시가 되죠. 바이패스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가 되고 요 저항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180 RE1이 되겠죠. 그죠? RE1 분의 RC 프라임입니다. 이것이 전압 이득 공식인데 요것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요번에 군문 시험에 요거 관련돼서 문제가 전압 이득 구하는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계산해 보면은 25분의 180이죠. RE1이 180이죠. 그죠? 180. 그 다음에 RL하고 RL, 여기 RC에 붙어 있는, 요 콜렉터에 붙어 있는 저항은 요거하고 요건데 병렬이죠. 요거하고 요것이 병렬이죠. 4.1, 4.1이 병렬이니까 이거는 RL하고 C하고 4.1, 4.1 하면 절반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분모는 205죠. 205고 4100하고 4100, 4100, 4100 하면은 2050이죠. 절반이잖아요. 4100의 절반이니까 2050이죠. 그럼 요거는 얼마입니까? 10이 되죠. 10인데 코먼 에미터에서는 코먼 에미터에서 전압 이득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죠. 이 마이너스란 의미라는 것은 위상이 180도 차이 난다는 겁니다. 크기는 10배고 위상이 180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이득은 AV는 마이너스 10배고 RE는 25옴 이 두 가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N채널 J패스에서 IDSS하고 VP가 주어졌고 그랬을 때 VGS 0일 때 드레인 전류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드레인 전류의 합은 돼 있죠. 제가 좋아하는 문제 합은 두 개를 구해 가지고 합은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N채널에서 우리가 이 드레인 전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 기억이 나시죠? 여기가 IDSS입니다. 여기 이제 ID 전류죠. 이게 VGS 오프 전압 또는 V 핀치 오프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공식이 ID는 기억이 나죠? IDSS의 1-VP분의 VGS입니다. S의 제곱이 이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VGS가 0일 때, 첫 번째 VGS가 0일 때 ID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이거 VGS가 0을 대입하면 0이 돼가지고 IDSS만 되죠. 이거는 IDSS가 돼가지고 IDSS가 10mA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VGS가 몇 볼트일 때? 마이너스 2볼트일 때 이걸 I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DSS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10에 1 마이너스 VP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VGS가 마이너스 2V죠. 이거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10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계산하면은 2.5 mA가 됩니다. 2.5 mA. 요 두 개를 합을 하라 했죠. 그죠? 그러면 12.5 mA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부계한 이렇게 부계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한 해법이 이득하고 대역폭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대역폭을 10배를 늘리게 되면은 이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득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것을 데시벨로 나타내면은 20로그의 10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마이너스 20dB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와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 또 21번부터 30번까지 시리즈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응원하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